훈련병에게 사기친 조교 신고한 썰. 훈련병한테 사기를 쳐? 야매인생님께서 올려주신 썰왕썰레 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서 시청해주세요. MSG 주의. 군 복무 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와전되거나 자극적으로 변했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주세요. 7년 되셨대요. 사건은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육군 기계화 학교로 후반기 교육을 받으러 가게 되었을 텐데, 논산에서 훈련이 끝날 때쯤 조교들과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조교들에게 내가 가게 될 사단과 혹은 후반기 교육에 대한 정보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교, 야 거기 사단은 지옥이야, 너 진짜 큰일 났다, 야 거기 사단은 후방이라 개꿀이야, 야 축하한다,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들에게 지들도 훈련소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염라더 대왕이 된 것 마냥 훈련병에게 지옥과 천국을 알려줬죠. 물론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기에 조교들의 말만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 중 조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천국이라고 말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후반기 교육이었습니다. 군통기가 제일 꿀이 알았지. 군통기가 뭡니까? 군수학교, 정보학교, 기계학교, 군통기,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이야. 자대 배치를 바로 받지 않고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동기별로 지낼 수 있고, 신분도 훈련병 신분이 아닌 2등병 신분이라 PX부터 시작해서 훈련소에서 통제했던 생활의 대부분을 할 수 있는 후반기 교육대. 논산훈련소에 비해 기계화 학교는 조교 말대로 천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K1 전차 승무원이라는 보직으로 기계화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기계화 학교에 도착하여 버스에 내리자마자 조종수와 포수 보직으로 교육생을 나눴는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이 키가 170이 안 된다, 옆으로. 자 좋아, 그러면은 자신이 운전 경험이 있다 하는 사람 중에 175 이하 옆으로 빠진 너희들은 조종수 교육을 받는다, 알았나? 조종수석은 전차 내부보다 좁고 포탑이 머리 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가 작은 애들을 우선 선별하였고, 저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조종수 교육과 포수 교육으로 나눠졌습니다. 저는 포수 교육생이었고,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논산훈련소 때부터 같은 분대였고, 심지어 자대와 중대까지 같은 곳으로 배치된 동반입대 같은 동반입대 아닌 동기 녀석도 포수라서 같은 생활관 배정받았죠. 생활관에 들어와서 잠시 동안 개인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 생활관에 누가 봐도 나 헬스 좀 했어 하는 인상 좋게 생긴 조교와 누가 봐도 후임으로 보이는 조교가 들어와서 앞으로 교육받게 될 내용들과 부대시설을 설명했습니다. 훈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고, 부대시설은 PX랑 주말에 상무회관을 이용할 수 있어. 상무회관에는 중국집, 빵집, 치킨집, 당구장, 기타 등등 이용할 수 있어. 다 기대해도 좋아. 상무회관 설명을 들은 우리는 흥분했고, 주말에 치킨과 짜장면을 먹을 생각에 가득했죠. 근데 헬스조교는 상무회관은 현금만 받고 너희들은 현금이 없으니까 이용을 못한다는 암울한 이야기를 했죠. 순간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는 감정선이 생활관 내부를 휩쓸면서 나라가 망한 것처럼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헬스조교가 저희에게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부대 차원에서 우리가 논산훈련소에서 군인 월급을 받기 위해 만든 나라사랑 카드를 받아서 대신 출금해주겠다는 겁니다. 부대라는 특수성과 치킨, 짜장면은 현혹되어 헬스조교는 나라사랑 카드와 카드 비밀번호, 자신이 출금한 금액을 적은 종이를 아무 의심 없이 건네주었고, 그리고 1시간 뒤쯤 조교가 돌아와서 출금한 금액과 수수료가 적힌 영수증까지 저희에게 돌려주었고, 저희는 그저 주말에 중국집과 치킨집을 이용할 생각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3일차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시간까지 마친 우리에게 가족들과 전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고, 동기 녀석과 빨간색 콜렉트콜 전화로 가서, 콜렉트콜이라는 건 이제 수신자 부담 전화예요. 부스에 앉아서 전화를 이용했죠. 여보세요? 아빠 잘 있죠? 아니 군인이 돈 쓸 일이 어딨어. 아예 아니라니까?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안부 인사라고 하기엔 제법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가 끊어지고 자초지종을 묻자 동기 녀석은 군입대하면서 자신의 명의의 핸드폰을 여동생에게 주었고, 여동생은 그냥 오빠 명의의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3일 전에 1년도 채 안 되는 간격으로 2번 출금되었다고 문자가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여동생이 그걸 부모님께 알렸고, 부모님이 확인차 동기 녀석에게 물어본 거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동기는 그냥 전산 오류나 그런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불현듯 3일 전에 인상 좋았다는 헬스조교가 카드와 비밀번호를 가져갔다는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모님께 출금 내역을 확인해 줄 것을 부탁드렸고, 생활관 동기들에게 한번 확인해 보라고 말했죠. 동기들은 평소에 쌉소리를 많이 하는 제가 또 이상한 말을 하고 다닌다면서 농담 분위기로 받아들였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부 동기가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 출금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두가 3일 전 자신이 출금하기 원했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2번씩 출금된 것을 결국 사실로 밝혀졌죠. 헐. 생활관 동기들은 단순 전산오류도 아니다, 이건 범죄다, 간부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자 여러가지 의견을 내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상의했고 2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외부에 신고한.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대 배치도 받지 않은 이등병이었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 특성상 이곳에 오래 머물지 않을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명감에 불탔으며 이 범죄가 유야무야 지나가지 않길 바랬죠. 맞습니다. 저희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 헌병, 기무사, 상위 군기관이 아닌 다른 정보기관인 경찰의 말입니다. 신고를 하고 다음날 아침을 먹고 훈련장으로 이동했어야 하는 저희는 책상과 교실 같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사복을 입은 아저씨들 몇 분이 들어와서 사실만 그대로 쓰면 된다면서 온화한 미소로 저희를 다독였고 피해 금액과 진술 등 A4 용지를 적게했고 그때 처음으로 육하 원칙을 제대로 배워갖고 사용할 수 있게 됐죠. 사복 입은 분들은 정말 젠틀하게 협조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갔고 기계화학교 소장이 와서 간단하게 사과한 후 계급에 따라 줄줄이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행보관 등이 저희를 담당했던 교육 대대 간부들이 저희에게 머리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대장과 소대장 등 조금 더 저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부들만 남아서 저희에게 피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인상 좋았던 헬스조교를 데려와서 사과하게 했습니다. 헬스조교는 덩치와 맞지 않게 울먹이면서 저희에게 사과를 했고 자신이 집이 어렵고 가난해서 이랬다며 혼자서 인간극장을 찍고 감성팔이를 시작했지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용서해줄 만큼 우리가 친하지도 딱히 그 조교가 저희에게 잘해주지도 않았기에 헬스조교가 나갈 때까지 냉담한 분위기만 유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보관이 헬스조교 사정을 말하며 우리에게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그 사건은 마무리되었죠. 그 이후 헬스조교 얼굴뿐만 아니라 연루되었던 몇몇 조교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고 몇몇은 전출을 갔다 육군 교도소를 갔다 조교를 통해 카더라 만들었고 저희 기수는 군대 문제를 경찰에 신고한 관심 기수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안 그래도 편한 후반기 교육을 터치없이 더 편하게 수료받고 자대로 배치되었습니다. 개보건님이나 시청자분들 군대에서 이런 범죄 얘기는 목격하신 적이 없나요? 그래 반응이 좋으면 몇 가지 썰을 덮을게요.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하고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행복하세요. 아니 조교가 무슨 카드 비밀번호를 안 하네서 뭐 저렇게 돈을 빼준다 그러고 구라를 치냐 저거. 완전 도둑놈이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조교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은 야 어디 가면 꿀이야 뭐 가면 꿀이야 이러는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범죄 그런 거에 연루된 게 생각이 안 나서 나중에 생각나면 풀겠습니다. 군대에서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빡센데 어디냐 이러고 뭐 물어보면 맞아 조교들이 말해주고 그랬는데 제일 뇌리에 박혔던 게 군대에서 화장실을 2번인가 밖에 못 갔어요. 한 달 동안 훈련 받는 동안 2번인가 1번밖에 못 갔어. 똥 싸러. 그만큼 똥이 안 나와. 내가 들어갈 때 거의 98kg인가 그렇게 해서 100kg 가까이 돼서 들어갔는데 훈련소 다 끝나고 72kg로 자대 배치 받아서 갔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몸에서 칼로리를 미친 듯이 소비한 거지. 근데 들어간 지 보름쯤 됐나 때 2주 만인가에 똥을 처음 싸는데 변기통 이렇게 앉으면 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림이 막 새들이 막 이렇게 그림 그려놨어. 그러면 거기에 막 야한 그림도 막 그려져 있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 보통 밖에서는 그런 그림 봐봤자 아무 감정도 없고 아유 저 뭐야 막 저런 걸 그려놨어 막 이럴 텐데 너무 잘 그려놓은 거야. 감탄한 적이 많았지. 거기 보면은 이제 막 써놨어. 애들이 족보를 쫙 써놨어. 어디 가면 빡센지 니네 여기 걸리면은 망한 거다라고 막 써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1사단, 3사단, 5사단, 6사단, 7사단, 그 다음에 8사단, 그리고 11사단, 9사단, 아니 8사단 맞나? 8사단, 9사단, 11사단 이렇게 걸리면은 지옥이다라 그러더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통해서 서북쪽 3군 있는 데 쪽으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병들이 제일 많고 행군 같은 거 할 때도 산 넘어 다니고 막 그런다는 얘기들을 들었어. 그 군대는 다 똑같나봐. 그냥 들어가면 그게 뭐 대대손손이에요.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군대 생긴 한 4만 년 전? 그쯤에도 아마 저렇게 얘기하고 있었을 거야. 야, 그 부족으로 가면 조뺑이야. 고인돌 존나 날라야 된다. 여러분들은 군대에서 어떤 범죄 같은 거에 연루됐었나요? 연루됐다 그러면 좀 이상한가? 목격했나요? 뭐 연루됐으면 지금 좀 깜빡 갔었겠죠. 여러분들의 재밌는 군대 생활도 괜찮고 일반 생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재밌는 이야기들, 혼자 알기엔 아까운 이야기들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